이웃과 함께 재밌고 즐겁게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자원봉사. 그러나 저의 무지 때문에 부끄러웠던 순간도 많았답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노입니다.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보람되고 뿌듯하기만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웠던 순간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제 시간을 들여서 또 제 돈을 들여서 제 노력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제대로 만든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잘 실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 1000명보다 훨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어느 날 왜 장애인들은 투표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식구들과 투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설 원장님께 투표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정치에 대한 이것저것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투표장에 가는 게 불편하다고 가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고 또 장애인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장애인 인권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투표장에 단체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투표소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표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투표하러 왔다니까는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야 저희 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들고 끌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야 하는데 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은 도움 없이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참가인들은 투표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왜 장애인들은 투표하지 못하냐 항의하면서 서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장애인들이 왜 투표할 수 없냐만 따졌고 투표 참가인은 무조건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야만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저희 자원봉사자 대신 투표 참가인들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는 것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시사원장님이 저희에게 그래서 내가 투표하기 싫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장애인은 왜 투표할 수 없냐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나셨겠지만 왜 투표하기 싫다는 자기들을 투표장에 데리고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느냐 저희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뭔가 찝찝한 마음이 계속되다가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인데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혼자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지 없이 투표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도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비해 놓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의 행동은 시설 원장님이나 식구들의 의지가 아닌 저희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투표장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불쾌함만 얻고 오고 과한 상황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수십 명의 보육원 아이들과 나들이를 갔습니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이들 몇 명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보육원 아이들 몇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당 사장님께 이 아이들이 보육원 아이들이니까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을 함으로써 사장님에게 저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니까는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처남이 서울시청 근처의 성공회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축의금을 갖고 식권을 나눠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와서 식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좀 오래 했는데 노숙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식권을 한두 장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하객이 밀려오는 시간에 노숙자들도 계속 몰려와서 식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객을 다 응대한 다음에 나중에 식권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한 명은 끝까지 소란을 피우면서 식권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 다른 사람 다 줘도 아저씨한테 절대 식권을 안 줄 거야. 아저씨 가세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나름대로 나도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핀 사람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줄까? 왜 이렇게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 말을 믿지 않았는지 더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권을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찜찜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노숙자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부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가진 권력자로서 내 기분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출장 뷔페에서 그 음식이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냄새나고 더러운 노숙자들 때문에 피해를 갈까 걱정을 했지만 그 성당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애당초 노숙자가 무료 식권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식권을 가지고 누구에겐 주니 안 주니 이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저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서로 붙이면서 얻는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